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떻게 의대 공부를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해와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기초의학,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마저도 결국 나중에 임상이 중요하다. 기초는 정말 뭐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기초의학은 진짜 중요합니다. 외울 거를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생리학 또 이제 해부학 이 두 과목을 저는 꼭 꼼꼼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뭐 해부학은 이해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생리학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략의 경우는 의대 공부의 거의 메인이 되는 내과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은 외과학, 또 뭐 다른 기초학문인 뭐 발생학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기초의학도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족보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이제 족보라는 게 중요하죠. 조선시대부터 이제 양반 족보를 사기 위한 치열한 경쟁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족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계신 의대 교수님들 다 족보로 공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족보를 들키거나 또 족보 문제를 질문을 하거나 이런 일을 했다가는 바로 그냥 족보 이제 탈족보, 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뭐 수업 태도가 안 좋아도 뭐 탈회를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정말 이제 뭐 다양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교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이게 뭐 꼭 하위권만 족보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상위권, 하위권 가리지 않고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외국 공부 방식을 빌려왔잖아요. 프로그램 뭐 베이스드 러닝,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보다 족보 베이스드 러닝이 제일 중요하다. 의대에서는 족보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뭐 미국에 있는 의대도 족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족보라는 게 결국 이 택배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택배가 이제 허브가 있고 각 지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을 먼저 알고 나서 지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막 지엽만 이렇게 보고 물론 나중에 이거 핵심을 보면 이해는 되겠죠. 근데 이거를 볼 때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어렵겠죠.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의록을 보다가 근데 A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시험은 이 A라는 문장을 물론 이제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여기다 그냥 무지성으로 빵꾸를 뚫어서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뭐 A라는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고 B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내거나 뭐 이거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선지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A라는 문장을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 말한 B라는 이 선지를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또 뭐 C라는 선지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록을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족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출제 스타일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교수님이 예를 들어 뭐 강의록에 빈칸을 뚫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이다. 그럼 대부분 그 스타일대로 출제를 하십니다. 뭐 그림에다가 이게 무슨 그림 구조물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교수님은
계속 그렇게 내세요. 또 그냥 뭐 무지성으로 단답형 주관식 여기에 해당하는 걸 모두 쓰시오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그럼 그 교수님에 맞게 공부를 해야겠죠. 이게 가장 효율적이죠. 저희는 이제 뭐 의학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족보를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많은 선배님들께서 해주셨을 거고 하기 때문에 어,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족보에도 함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족보는 이게 대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대학교는 이제 뭐 동아리별로 보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중앙에서 그러니까 학생 전체가 참여해서 보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뭐 어떤 교수님들은 그 직접 그냥 문제지를 그냥 던져주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결국 시험을 보는 선배님들이 보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 원본을 주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써 두 개가 생길 수 있겠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족보라는 게 결국 문제와 풀이 해설이 있잖아요. 풀이와 답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잘못 보거나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답을 내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실수로 뭐 A인데 B로 적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 기존에 족보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어, A라는 그거를 B로 이게 은근슬쩍 바꿔서 답을 전혀 다르게 만든 문제도 그냥 무심코 그냥 A인 줄 알고 문제 푸시고 A로 이렇게 그냥 복원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뭐 저도 복원한 것 중에 몇 개 실수를 한 게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누구나 상위권이나 하위권이나 다 족보를 복원하는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원본이 뭐였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교수님이 실수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게, 이게 문제를 가끔 보다가 풀어보면 답이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을 고르는 게 아닌데 두 개 이상이야.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잘못됐는지, 이게 선배가 보고는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누가 실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족보만 답을 외우고 뭐 족보가 답이 B였기 때문에 나는 이게 무조건 답이 B라고 생각한다 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 성적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족보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강의록과 족보를 활용할 것인지, 또 이제 여기 추가로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강의록을 꼼꼼히 이해를 하고 족보를 뭐 보는 게 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록 한 번만 대충 보고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 라는 거를 빠르게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족보를 풀면서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물론 강의록과 교과서를 이제 확인을 해서 해당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답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거는 오답 노트를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각자가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나는 진급만이 목표다, 그러면 진짜 뭐 족보 답만 외워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족보 답만 제대로 외워도 유급하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은 족보 답을 잘못 외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목표에 맞게 족보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론이에요. 총론. 저희가 이제 족보는 모든 선배님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총론이 중요하다, 총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선배님들은 별로 안 계셨어요. 저는 심지어는 이제 시험 팁 이런 데 보면
이제 총론을 보통 맨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힘 빼지 말고 총론은 대충 보고 어차피 쉽게 나오니까 대충 하고 강론을 제대로 해라 이런 조언도 봤어요. 근데 이 총론이라는 게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에요. 이 과목에 이 강론을 전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개념이 총론에 들어있는 겁니다. 족보를 보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근데 총론을 대충 하고 강론을 보겠다는 거는 나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우겠다랑 다를 바가 없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론을 이제 보고 총론 공부랑 강론 공부를 별개로 한 것이 아니라 강론을 보면서도 가끔 총론을 한번 보면 이 총론이 다시 이해가 되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총론을 보고 다시 강론으로 돌아오면 아, 강론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론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무지성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무지성 정리,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험을 보러 가면 많은 이제 동기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없애고, 저도, 가이튼 생리학이라고 생리학 책을,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정리를 직접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논리, 이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순서에 맞게 적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만의 지식으로는 그 논리가 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혈액 응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끊임없이 배울 때마다 추가해서 넣습니다. 왜냐면 몰랐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그 시기에 정리를 한다. 그리고 그러고 시험을 본다는 거는 진짜 조금 저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알죠. 뭐 강의력이 진짜 별로이신 교수님들,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월급 루팡 같아 보이는 교수님들이 저도 있고, 진짜 강의력 정말 안 좋다 이런 교수님도 있으니까요. 진짜 저는 근데 최악이 아니면 거의 직접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록 그대로 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리할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 메모리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활용해서 대충 이 정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거를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진급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뭐 중위권 이런 분들 오히려 이런 정리보다 저는 선배님들이 정리해주신 정리본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정리할 시간을 아껴서 그냥 정리돼 있는 거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배님들 정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상위권들, 노리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너무 여기에 의존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선배님들이 정리하신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논리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A면 B고 B면 C다를 다 이렇게 해서 A면 B여서 C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어떻게 돼요? 구질구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배님들 중에 이 B 중간 과정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A면 C다만 적어 놓습니다, 정리본에. 그렇게 되면 논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무지성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선배 정리본만 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저도 선배님들 정리본을 참고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좋겠다. 가령 조직학을 배우는데
파리에탈 셀 위에서 파리에탈 셀 있고 취업 셀 있고 엔테로 엔도크라인 셀, 그다음 뮤코스 넥 셀 등등등등이 있어요. 이 셀들이 이제 생김새나 기능, 분비, 그다음 기능 이런 것들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없을까? 이거를 한번 찾아봐요. 그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록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옆에다가 제가 추가로 적어가면서 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가성비는 진짜 좋아요. 직접 정리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진짜 몇 유급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족보랑 정리본만으로도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수업은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교수님마다 진짜 족보로 많이 타는 교수님도 계시고 조금 파라족보 이런 부분에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냥 매해 새로운 문제들인 것 같은 그런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제 교수님들 성향을 보시고 이분은 그리고 수업도 강의력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나는 정리본이랑 내가 이제 성적 목표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다면 출티를 할 수도 있고 부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교수님 수업은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력이 별로더라도 강의록이 정말 볼품없더라도 그 이유는 교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충동설과 지동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동설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교과서에서 지동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교수님이 천동설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럼 천동설인 거예요. 교과서고 나발이고 교수님 말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해서 지켜지기 쉽지가 않아요. 타협을 하게 되고 어차피 야마 많이 타신 교수님인데 수업 좀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참고 듣냐 안 듣냐가 저는 이제 상위권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되도록이면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늘 남은 부분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준비한 건 없지만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3편에 이어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